여러분 103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제? 지적을 정리한다 그런 편입니다. 그 지적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자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이 토지의 이동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인데 만약에 뭐가 있다면 대장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죠. 그 대장을 보게 되면 어디에 토지 대장에 자 이렇게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있습니다. 오른쪽엔 소유권이 등록돼 있고 오른쪽엔 소유권이 등록돼 있고 왼쪽엔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500제곱미터 면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표시가 난 사항이 뭐예요? 세로에 정하거나 변경 맞서니까 당연히 예컨대 만약에 신등분합지 받아 이런 걸 뭐 해오게 되면 신청해 오게 되면 소관청이 받아서 무슨 결의서를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자 이것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작성해갖고 만약에 뭐예요? 자 논에다가 집을 져서 지목이 바뀌었죠? 그 지목 변경을 신청해 오게 되면 자 여기다 먼저 써갖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뭐예요? 답을 뭐로 고친다는 게 이거 대로 고친다. 그러면 나중에 대장이 뭐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면 다시 복구해야 되겠죠? 이런 게 무슨 자료로 복구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또 자 만약에 뭐예요? 이걸 보고 쓰다가 잘못 쓰죠? 그 등록사항의 정정 내용 중에는 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을 때는 뭐하라는 얘기고 고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어서 갑에서 을로 바뀌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갑과 을로 정리할 때는 자 이거는 뭐예요? 토지이동은 자 이동 정리 결의서지만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를 소유자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항상 뭐는 토지이동에 대한 정리는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토지이동은 뭐예요? 뭐에 관한 사항이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니까 뭐예요? 이제 배운 거죠? 그럼 이제 어디에서는 지적 정리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자 오른쪽에 뭐가 있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까 무슨 정리를 소유자 정리를 한번 이제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지적 정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이거 소유자 정리에 관한 얘기다 이게 무슨 정리라고 소유자 정리 소유 정리. 자 그래서 여기 103페이지에 1절 뭐라고 소유권 정리 그래서 기등류의 소유권 정리 나오죠? 자 별표 좀 크게 해주시고 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소유자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뭐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죠? 그럼 이 등기부하고 내용이 뭐예요? 뭐하고는 대장하고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아야 된다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물론 뭐예요? 이 지금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갑이라겠죠? 그럼 항상 여기가 갑이면 여기도 뭐라고 이거 갑하고 같죠? 자 그러면 여기가 2번 뭐예요?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을이 됐죠? 그럼 여기가 을인데 여기가 갑이면 안 되니까 자 이 등기부 보고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뭐로 고쳐줘야 돼 이거 을로 고쳐야 되겠죠? 항상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려면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자 등기부다 등기부.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기등록 기등록 대장을 이미 만들어져 있고 등기부도 만들어져 있다면 항상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은 뭘 가지고 가라고 등기부 가지고 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 등기를 맞추면 등기 뭐라고 이거 완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뭘 보낸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요. 그 완료 통지서에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럼 예컨대 을과 을 소유권이 뭐예요? 자 소유권이 자 같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서울로 돼 있고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파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같은데 주소지가 틀리죠? 그럼 이게 등기부가 맞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했다는 얘기니까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해서 자 주소지가 바뀌면 이것도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항상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을 정리합니다. 뭐로 고쳐야 돼 이거? 서울로 고쳐야 돼요. 자 그러면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마치면 뭘 받았어요? 등기필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에서도 여기가 소유권이 을이죠? 여기가 만약에 갑이었다면 자 이 소유권자는 뭘 가지고 이거 등기필 정보 가지고 가서 자 이것을 누구로 고쳐달라고 을로 바꿔달라 이렇게 뭐예요? 요청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부 등본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등기사항 증명서고. 자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뭐예요? 발행하는 등기전산자료 있죠? 등기전산자료. 이런 게 다 뭐라고? 이런 게, 자, 무엇을? 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게요. 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왔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뭐예요? 5번에 뭐가 나왔어요? 답으로 등기 신청. 자, 접수증이 답이었습니다. 접수증.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등기가 완료됐고 있죠? 등기를 마치고 받은 거죠? 지금 현재 뭐예요? 등기부상에 있는 내용을 뭐예요? 증명서 띈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등기를 신청을 뭐 했다는 얘기니까 접수받은 거예요. 등기했다는 얘기에 접수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접수만 받은 거 갖고는 못 고친다. 그 얘기죠.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하여튼 요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가 자, 이 등기부가 있는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료다. 뭐 이해되시고 줄쳐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3페이지 맨 위에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무슨 사항은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표 정보,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자료에 따른다. 써있죠? 그거 이해해두시고. 그 다음 그 1번 관할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에 따른 정리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뭐예요? 뭘 보내오면 등기완료 통지에서 소유권 정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관서에서 보내는 등기완료 뭐에 의한 완료 통지에 의한 무엇을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 정리에 있어서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정리에 뭐라고 있어서 자 뭐라고? 만약에 뭐예요? 있어서 자 등기완료 통지에 대한 있어서 등기부하고 뭐하고 이거 등기부와 그 다음에 대장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면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니 불일치한 경우다. 불일치한 경우. 자 그러면 예컨대 여기는 지금 뭐예요? 답에서 뭐로 고쳐놨는데 대로 고쳐놨는데 아직은 등기부는 뭐로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답으로 돼 있더라. 자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는데 그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바라보니 그 뭐예요? 서류를 보니 여기는 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기는 답이니까 서로 틀리죠?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면 뭐에 따라서 그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완료 통지에 따른 등기 뭐라고 완료 뭐예요? 완료 뭐에 따른 통지에 뭐예요? 통지에 의한 소유자 뭐예요? 지적은 있죠?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이거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할 수 없다 이따라 고친다는 얘기다. 없다 그러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 뭐에 의한 통지에 의해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을 때 이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에 따라 지적 공부를 뭐 할 수 없다고 정리할 수 없다. 이 따르면 틀린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그 뜻을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 뭐 한다는 게 이거 통지한다. 이걸 우리가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절차를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정리할 수 없고 우리가 되니까 니네도 뭐예요? 답을 대로 고치라고 뭐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반대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한다. 불부합 통지. 그 불부합 통지 받으면 등기관이 무조건 뭐예요? 즉시 답을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를 여기 이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자 대장소관청에 네가 을이 소유권자라고 보내줬더니 정리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등기소에 나와서 뭐예요? 이 표제부 2번 이 표제부를 답을 뭐로 고쳐라는 얘기니까 대로 고쳐라는 죠. 만약에 네가 안 고치면 이 국가소관청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한 다음에 고쳐서 다시 통지해주면 여기도 대가 되고 여기도 대가 돼서 맞아야지만이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정리해주겠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뭐라고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맨 끝에 뭐라고 없다가 뭐로 나오면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니까 요 마지막 저기를 잘 보라는 게. 잘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그 쌍가래 이번에 뭐예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대한 정리 나오죠? 줄쳐보자. 뭐라고 이거. 자, 거기 자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에 연락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불부합 발견 시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뭐 하거나 줄 치세요. 불부합 발견 시 뭐예요?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해서 공부를 뭐 하거나 정리하거나 이게 바로 직권 정리하거나 왜?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할 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뭐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 나와서 직권으로 정리하지는 못하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할 때 뭐예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뭐고도 하나다. 직권 정리도 가능하다. 직권 정리 못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그다음. 자, 이번에 신규 등록의 소유권 정리 있죠?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일단 뭐예요? 누가 조사한다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을 해요. 누가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시, 도지사가 나오면 틀린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국유재산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공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을 뭐예요?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누가 등록한다는 게 있고 소관청이 해요. 관리를 누가 하니까 항상 소관청이 하니까 소관청이 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거기 2절 지적 공부의 정지 방법 있죠? 주시겠습니다. 뭐라고? 지적 소관청은 지적 정리에 앞서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 또는 뭐예요? 소유자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반대로 교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문제가 뭐라고?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토지 이동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토지 이동 사유가 생기면 토지 이동 결의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 2번. 자, 소관청의 조사 등록에 관한 정리 절차 있죠? 자, 그 첫 번째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 수립 나오죠? 그거나 별표 두시고 그거나 보지 않죠.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 수립.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에 지금. 자, 만약에 누가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에다가 만약에 집을 졌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자, 답으로 그냥 뭐 하고 싶어요, 이거. 세금을 답으로 내고자 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뭐예요? 답으로 낼 것을 염려해서 자, 누가 자, 이렇게 뭐예요? 답으로 낼 것을 염려해서 이 소관청에서는 자기 관내에 파주시청은 파주시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혹시 전답에다 집을 짓지 않나? 항상 뭘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밖에 나가서 조사하러 댕겨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자기 관내에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뭐라고? 현재 상황을 뭐하는 조사하는 뭘 계획을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라고? 소관청이 수립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18회 때는 요 동자를 어떤 놈이 뭐로 바꿔놨어요 이거. 용자로 바꿨어요. 근데 이 인간은 살아있어요. 계속 그 문제만 내. 계속 살아가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 이 용이란 단어가 보이죠? 이거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지 아무데나 튀어나오면 안 돼. 어디만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에요. 아무데나 나오면 안 된다라고. 예외는 하나 있는데 그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뭐라고? 토지 이 용 나오면 뭐 어디 있다고? 이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 행정조사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라 했어요? 이 경우 이동조사 계획은 자, 어디별로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할 사유가 있을 때는 어디로 이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나서 자, 파주시에 있는 뭐예요? 소관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자, 기간을 정해서 뭐예요? 일일이 계속 뭐하고 다니라는 얘기니까 그 땅 논에다가 집 짓나 그거 확인하러 다니라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105페이지 뭐예요? 직권에 의한 토지조사 등록 절차 나오죠? 이 계획을 먼저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획부터 만약에 계획이 안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조사입니다. 조사니까 계획 다음에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 등 결의서 작성하고 뭐예요? 공부 정리하죠? 그래서 항상 화살표시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계획. 그게 아니면 뭐라고? 조사. 아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부의 정리 시기에 줄쳐보자. 뭐라 그랬어요? 토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그 이동 사유가 뭐하기 전까지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동 사유가 토지의 형질 변경 수반할 때는 형질 변경 원이 되는 공사가 뭐예요? 완료될 때 있고 도시개발 사업의 뭐예요? 경우는 공사가 뭐라고 이거 준공할 때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자,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 거 없습니다. 그냥 뭐야 하나로 같은 말로 뭐라고 공사가 뭐라고 준공할 때 공사가 뭐라고 완료할 때 이렇게 완료할 때나 준공할 때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뒤에 뭐예요? 건물 짓는다고 건물 안 줘도 된다고. 건물 안 줘도 돼. 형질 변경 공사가 뭐가 되면 준공되면 뭐예요? 뭐가 있는 걸로? 토지에 이동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상의 정정은 별표 두시고 등록상의 정정은 별표 두시고 말 그대로 뭐예요? 등록상의 정정이죠? 자, 이렇게 뭐예요? 등록사항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상에서 정정해서 뭐예요? 정정해서 고친다. 그 등록상의 권정은 자, 소관청이 뭐 할 수 있고
직권에서 고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신청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 직권에서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중요한 게 올해 법이 올해 초에 개정이 돼서 올해 초에 개정된 거니까 그 개정된 것까지 한 이제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받으셔야 돼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면적에 뭐 없어야 돼요. 이거 면적의 증감 없이 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뭐 하는 경우 잘못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 등록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있죠? 이 필지가 있으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예컨대 19대다. 19대. 자, 그러면 만약에 19대라고 하는 땅이 있으면 이 땅이 뭐예요? 자, 우리가 위치가 이 땅을 공부에 등록할 때 도면에 등록할 때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여기 경기도가 제일 뭐예요? 오차가 심하다고. 도면 갖고 뭐예요? 산에 올라가면 분명히 도면에는 뭐예요? 왼쪽이 도로인데 실제 보게 되면 어디에?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그렇게 위치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 당연히 위치가 잘못돼서 고치는데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요 19대 여기가 뭐예요? 20전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럼 이 19대라고 하는 뭐예요? 이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면적이 뭐 없이 이거 증감 없이 뭐만 위치만 지금 바뀌어놓은 거죠? 위치만 바꿔놓으니까 이 20전이라고 하는 땅 소유권자고 자 부동산에 대해서 경계 침해니 그런 게 필요 없죠. 왜?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땅이 위치만 바꿔놓은 거니까 자기 땅에 침범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뭐가 없으니까 증감이 없으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직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적 경계 변경이 생겨갖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생기면 이 땅 소유권자 입장에서 뭐예요? 면적이 줄어갔죠? 그럼 절대 자 뭐 하면 안 돼 이거 직권하면 안 돼요. 자 누구만 하라고 이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절대 직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직권에서 면적 뭐라고 이거 면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에 뭐라고 면적 측량이 뭐한 경우다 이게요. 잘못된 경우다. 측량이 잘못된 경우에. 그러면 이 면적 측량이 이 면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뭐라고 이거 요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잘못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왜? 거기 책에 다 보게 되면 뭐예요? 첫 번째도 뭐라고 내용과 다르게 아까 토지 등 정리기소 내용과 다르게 됐죠? 다르게 등록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라고 잘못 등록된 경우. 위치 잘못이죠? 그러니까 잘못 다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할 것이다 이게 이거 헷갈릴 것이다 착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뭐 하라는 얘기인가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 면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뭐라고 자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 뭐예요?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에 의한 자,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그래서 지적위원회 뭐예요? 지적위원회. 자, 의결 뭐라고 이거? 의결 결과로 뭐예요? 결과로 정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의결가 나오는데 고쳐라 하면 고치는 것이지. 무조건 뭐라고?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아니면 면적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해했죠?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직권으로 뭐예요? 등록사항을 정정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그 기본적인 답이 이거니까 잘 봐주자는 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뭐예요? 올 초에 개정된 게 뭐냐면 그 10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자 줄치세요. 뭐라고? 토지 하필 제한을 위반한 등기 인정을 뭐 하는 경우에 각한 경우에 각하사유 통지가 있는 경우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전하고 뭐예요? 답하고 지목이 틀린데 그 두 땅을 뭐 해달라고? 합해달라고 신청해 왔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뭐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받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각하겠죠? 각하해버리면 다시 뭐예요? 이제 땅을 두 개를 합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다시 뭐 하는 거 이거? 두 개를 원상시켜야 되겠죠? 원상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로 열고 뭐라 했어요? 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써있죠? 함부로 소유자가 착각으로 잘못한 것은 자, 그 소유자가 신청해야지 누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소관청이 직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올 초에 그게 개정된 거니까 그것도 줄쳐놓고 이해해주자. 절대 뭐에 관해서만 지적소관청에 착오로 잘못 뭐가 된 경우에만 합병된 경우에만 뭐예요? 행위에만 다시 뭐예요? 그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합한 땅을 다시 뭐라고 원위치로 두 개를 만들지. 만약에 뭐예요? 자, 소유자가 뭐예요? 착각으로 잘못 신청한 것은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함부로 소관청이 뭐 하면 안 된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이해하고 가자. 이해하고.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뭐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나오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입니다. 자, 두 가지로 구분해보자. 하나는 뭐라고? 토지의 무슨 사항?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 뭐라고 이거?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접토지. 자, 인접토지 뭐예요? 인접토지에 경계에 뭐라고 이거? 경계의 변경이 생겼다. 이 경계 변경이 생겼으면 뭐가 있다는 게 면적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면적에 증감이 있다는 게 이게 증감이 있다. 자, 그래서 인접 경계 변경이 생겼으니까 이 면적이 증가 감소가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땐 절대 뭐라고? 소유자만 신청하지 직권하면 안 되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자, 인접 뭐라고 이거? 인접 소유자의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 자, 또는 뭐라고 이거? 안 주면 뭐라고? 판결서 얘기입니다. 판결서. 안 주면 판결서다. 그 얘기입니다. 인접서의 승낙서 판결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인접 경계와 변경이 생겼으니까 그 인접 경계와 변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가 필요했는지 측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측량이 필요하니까 자, 또한 서류는 뭐라고? 등록사항. 경계와 면적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뭐한 것은 정정했다, 고쳤다라고 하는 뭐예요? 정정,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있죠? 자, 오로지 이것은 뭐예요? 성과도, 측량 성과. 이거는 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그 측량 성과도는 우리 지적에서는 뭐예요? 측량 성과도는 토지동 할 때 기사가 내니까 누가 안 낸다는 게 있고 소유권자 안 낸다 그랬죠? 근데 딱 하나 뭐에 대해서만 인적 경계가 바뀐 것은 뭐예요? 민간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등록사항 뭐에 대해서 경계와 면적을 뭐한 거 이거 정정한 성과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기 106페이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그래서 소유자 신청이 정정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됐을 때는 첫 번째 뭐 내라고? 측량 성과도.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뭐라고?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판결서 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자, 신청에 의한 것은 뭐예요? 소유자의 표시에 의한 것은 뭐라고?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기등기. 또 하나는 뭐라고?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기등기일 때는 뭘 기초로 해요? 등기부 기초다. 등기부 기초로 해서 이제 자, 등기부 가지고 고쳐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다만 자, 다만 뭐예요? 미등기 토지 나오죠? 미등기 토지로서 정정사항이 소유권의 성명, 면책, 주민등록번호가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됐다 그랬죠? 출시생이 뭐라고?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 하게 되면 뭘 갖고 하라고? 가족관계. 가족관계 기록사항 있죠? 등록사항, 기록사항 뭐예요? 기록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게 증명서 가지고 정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그 줄쳐놓고 보자는 게. 뭐 갖고 하라고?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면 뭘 갖고 하라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갖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지적 종류는 뭐예요? 소유권이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걸로 봅니다. 당연히 바뀐 걸로 보니까 자, 소관청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을 하겠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종류 통지 및 등기 족다 별표 크게 두시고 그것도 별표 크게 두시고 그러면 그 지적종류 통지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크게는 세 부분이에요. 크게 세 부분이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위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마수 또는 촉탁할 때는 소유자에게 뭐 한다는 얘기 이거 통지한다. 그 내용을 알아달라고 통지하죠? 그러면 거기 통지대상의 1번 직권으로 이동을 자 토지동을 조사해서 공부를 정리할 때 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는 통지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아마대로 직권을 하고 모르니까 이런 얘기 지금. 자, 보세요. 누가 자 이렇게 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현황 조사 뭐예요? 토지가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장부 갖고 조사를 다니는데 분명 장부에는 뭐예요? 자, 뭐라고 됐어요? 답으로 됐어요. 근데 내 눈으로 보니까 땅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 있죠? 그럼 이게 걸리는 거죠? 걸리니까 그러면 뭐예요? 어디에서 이 소관청에서는 네가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 했다고 신청해서 답을 뭐로 고쳤다고 대로 고쳤다고 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9월 달에 세금 낼 때는 뭐로 세금 내라고 대로 사람들 얘한테 뭐 해주는 거야, 을한테 이 통지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지적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자,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뭐 하라는 얘기니까? 통지하는데. 자, 맨 위에 뭐라 써 있어요, 거기. 자, 107페이지 위에 자, 통지 대상 첫 번째 직권으로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공부를 정리할 때는 보내주는데 가르고 뭐라 써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부를 정리할 때는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 정리의 통지 대상이 아니다 써 있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자니. 그 다음에 또 답으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답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얘기죠. 갑에서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뭐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아닌 거? 통지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자, 통지라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면 통지라고 하는 뭐예요? 통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뭐가 등장하면 통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모르니까 뭐예요? 모르니까 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뭐예요? 통지해줘야 되니까 누가 자 대상 아닌 거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토지사가 무엇을 토지동 지목 변경 자 등록 전환 토지 이동을 뭐 하는 경우에 토지 이동을 신청했죠? 토지 이동 신청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통지 사유가 아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등기 완료 뭐라고? 등기 완료 뭐에 의한? 완료 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 있죠? 이 소유자 정리는 무슨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통지 사유가 아니다. 왜? 자, 이 통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토지 표시만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을이 뭐예요?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게 맞췄죠? 이전된 게 지금 을이 본인이 자기가 뭘 취득한 걸 알아요, 지금. 소유권 취득한 거 알죠? 그러면 이제 대장에 갑을 을로 바꾸라고 보내주죠? 보내주면 여기서 끝나야지. 그 을로 고친 다음에 네가 대장에 소유권이 써있다. 이거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그 말도 안 돼. 이건 소유권상은 안 알려주는 거야. 항상. 통지하는 건 뭐에 대해서만 토지 표시. 뭐에 대해서만 알려준다고? 토지 표시. 그래. 지번지 뭐 이런 걸 알려주지. 소유권이 바뀐 건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107페이지 그 시기가 있죠? 시기가 있는데 그 부동산 표시 변경가 필요한 경우에. 한마디로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시기를 보게 되면 뭐가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나오죠? 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뭐예요? 하는 경우다, 하는 경우. 그 하는 경우는 뭐예요? 하는 경우는 어디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여기가 대가 됐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대라고 고치라고 뭐예요? 촉탁하겠죠? 그러면 촉탁에서 뭐예요? 이 촉탁에서 소유권자가 나와서 하든가 안 하면 자, 등기관이 해갖고 뭐예요? 뭐로 고친 다음에 이거 대로 고쳤죠? 대로 고쳐서 다시 뭐예요? 다시 자, 이 대장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면 뭘 보내준다고? 등기 완료. 자,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다 했다는 등기 완료. 완료 뭐예요? 완료 뭘 보내주면 통지서를 보내주면 이 통지서를 뭐예요? 소관청이 뭐 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접수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15일이다. 접수받은 15일이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뭐라고? 표시 변경 등기가 뭐예요? 하는 경우가 아니 뭐예요? 안 하는 경우 불필요한 경우다. 뭐 하는 경우라고? 불필요한 경우니까 등기부가 있어 없어 이거. 등기부 없죠? 그럼 등기부 없으면 자 이렇게 지적 공부에 자 요런 식으로 지적 공부에 대라고 뭐 한 날부터 이거 등록 대라고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이렇게 대라고 뭐예요? 대라고 자 공부에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이게 며칠이라고 이거 7이다 이렇게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5일 접수 15일 등록 7일이죠? 근데 접수는 뭘 봐야 되냐면 자 등기소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뭘 접수했다고? 소관청에서 등기소가 보내온 뭘 등기 완료 통지를 뭐 한 날부터 접수 15일이고 자 미등기라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공부에 뭐라고 등록 7일이고 그렇게 기억하자. 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외 나오죠? 예외는 뭐라 써있어요? 자 통지받을 자의 주소 곳을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뭐예요? 공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공부가 신문이죠? 공부가 신문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공보 나오죠? 공보. 자, 공보. 그렇게 되면 공자가 기후이니까 항상 그 앞에가 뭐 나와야 돼요? 시, 군 뭐예요? 구 나와야죠? 구. 자, 구. 자, 우리가 게시판 앞에도 뭐예요? 시도에 시군구에.
시군구야. 게시판 기억이니까. 게시판도 기억이니까. 시군구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등기축상 나오죠? 별표 크게 두시고. 자, 뭐 하는 경우? 108페이지 등기축탁이 필요한 경우 써 있죠? 그 등기축탁이 필요한 경우가 나오겠어? 필요 없는 경우가 나왔어요. 필요 없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박스 밑에 화살 표시돼 있죠?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소유권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뭘 보내오듯이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듯이 반대로 토지 표시가 바뀌면 우리도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대로 바꾸라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촉탁을 해요. 촉탁. 뭘 한다고? 촉탁을 한다. 우리 시험 문제 거 항상 뭐예요? 촉탁사유 인게 나온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나와 이거. 아닌 게 나와요. 아닌 거. 아닌 게 나오게 되면 답이 항상 세 가지라는 얘기. 그 첫 번째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에요. 왜?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고 고칠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답 어디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자, 이 통지에서 뭐예요? 재미 봤죠? 뭐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뭐예요? 소유자 정리. 자, 답으로 뭐가 나온다고? 소유자 정리가 나온다. 소유자 정리는 자, 뭐라고 이거? 촉탁 사유가 안 돼요. 왜? 자, 항상 통지하든 촉탁하든 뭐가 바뀐 걸 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 표시가 바뀐 걸 하는 것이지.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자, 이 통지 세상이 아니다. 아니, 소유권을 정리했다고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얘한테 또 뭐예요? 또 보내준다는 게 말이지. 촉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촉탁은 뭘 고치라 하는 거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란.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이죠? 행정구역 뭐예요? 행정구역 뭐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 변경에 의한 뭐라고 이거? 자,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 의한. 그 행정구역 소재 바꾸는 거죠? 소재 바꾸는 것은 명칭 변경 바꾸는 것은 이 명칭 변경은 행정구역 변경 명칭 변경은 자, 누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누가 자, 소관청이 뭐예요? 자, 이 소관청은 소관청이 알아서 하고 등기세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 이거.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니까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꼭 잘 정리해 주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0페이지 그 뭐예요? 그 세 가지 답을 꼭 암기해 두시고 이해해 주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측량 나오죠? 측량 나와요. 그 측량 나오면 측량은 거기 의의가 뭐라 되냐면 토지를 공부에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어디에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그 복원한다는 것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은 지적학적 측량. 자, 그 지적 제도사 사업은 뭐예요? 제도사 측량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그 지적 측량에 대한 기본 용어를 보게 되면 일단 토지 표시를 자, 이 토지 지적 측량은 측량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예요? 토지 표시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소재, 그다음에 뭐라고?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면적, 경계, 자, 좌표 있죠? 좌표. 몇 가지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눠보면 이 소재 있죠? 자, 그래서 경기도 뭐예요? 파주시, 금천동, 그죠? 그런 건 뭐예요? 측량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무엇도 이거 지번 바뀌는 것도 측량과 상관이 없고 지목도 측량과 상관없어요. 여기도 뭐가 껴들어가는 거 이거? 합병이 껴들어간다. 합병. 그래서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측량하지 않는다. 근데 면적은 측량 안 하면 어디에 대장에 등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경계도 어디에 측량하지 않으면 도면에 경계를 등록 못 시킵니다. 그 다음에 좌표도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높이. 항상 뭐예요? 지적 공부에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등록하기. 등록하기 뭐예요? 위하여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측량이라 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적 측량,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거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거기 110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110페이지에 박스 있죠? 그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별표 두시고 별표를 보자는 거예요.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뭐하고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자, 이렇게 나오죠? 합병, 뭐가 들어가지? 합병, 지번 변경, 뭐라고? 지번 변경. 그래서 합병과 지번 변경, 지번 변경 뭐가 아니라고? 측량 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건 가장 기본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이거.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아예 뭐가 아닌 거, 이거. 지적 측량이 아닌 거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뭐에 관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 그 범위는 뭐예요? 측량이 이렇게 있어요. 자, 누가 자,
측량의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본 측량이 있습니다. 기본 측량. 네, 국가나 뭐예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자, 뭐에 위해서 자, 그 공사를 위해서 뭐예요? 하는 것이 자, 기본 측량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이거? 자, 우리가 그 국가 측량 있죠? 공공 측량 있죠? 공공. 자, 뭐가 있다는 게 공공 측량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로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수로 측량. 그래서 기본 공공 측량, 수로 측량, 그죠? 아, 그다음에 일반 측량이 있어요. 일반 건축물 때 쓰는 측량.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지적 측량이라 하는 게 있다. 그게 무슨냐? 자,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만 지적 측량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뭐예요? 이런 공공 측량이나 기본 측량하고 지적 측량을 구별할 게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온 게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이에요. 무슨 기준점이라고? 지적 기준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기준점? 지적 기준점. 기준점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적 측량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자, 예컨대 만약에 공공기준점. 뭐라고? 공공기준점. 그 다음에 위성기준점. 이게 나오죠? 무슨 단어 앞에? 기준점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공과 위성이 나왔으면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적 측량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지적 측량이 아닌 거,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 지적 측량 자체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뭘 생각하라고? 기준점이란 단어 앞에 뭐만 나와야지만이 지적만 나와야지 지적 측량이지. 이렇게 뭐예요? 기준점 앞에 위성이니 공공이니 하는 것은 자,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러 가지 마시고 그냥 뭐예요? 기준점이 뭐라고? 지적 기준점,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있죠? 지적 기준점이 아니라 뭐라 써 있으면 공공 기준점, 위성 기준점 나오면 무조건 기준점이라 해서 다 뭐예요? 다 지적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측량 방법은 자, 뭐라고 측량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소설 중에 7개가 있어요. 뭐라고? 평판. 자, 평판이 뭐고 전자평판이 뭔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법에서 정해놓은 측량 방법이 몇 가지라고? 7가지. 또는 그런 거 빼고. 평판 하나, 전자평판 둘, 경위 셋, 광파기 넷, 전파기 넷, 광파기 다섯, 사진 여섯, 위성 뭐라고? 7입니다. 항상 위성 측량으로 끝나야 돼, 마지막에. 뒤에 뭐가 붙어? 사진 측량이니 이런 거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측량의 구분은 뭐하고 뭐로 구분되는 거예요? 측량은 기초 측량과 뭐로 구분된다? 세부 측량으로 구분돼요. 뭐하고 뭐로 구분된다고? 기초 측량. 이렇게 뭐예요? 자, 측량을 구분할 때, 자, 이렇게 기초 측량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세부 측량으로. 세부 측량으로 뭐 한다? 구분한다. 그럼 기초 측량은 무엇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측량이 뭐예요? 이게 바로 기초 측량이에요. 그래서 뭐, 지적 무슨 점? 지적 기준점을 만드는 게 뭐예요? 뭐라고? 이게 바로 기초 측량이다. 그럼 우리가 기준점이 몇 개 있냐면, 말 그대로 3개 있어요. 무슨 3개? 지적 뭐가 있고, 지적 삼각 측량이 한 지적 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삼각점이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자, 이렇게 지적 뭐라고? 삼각, 보조점 있죠? 보조점을 설치하고 보조 측량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자, 이렇게 뭐예요? 방방곡곡에 이 38도선 있죠? 이 38도선하고 125도, 127도, 129도가 있죠? 이 가상원점에서 이 지금 방방곡곡 이 토지, 경선과 위선이 만나는 이 토지에다가 뭘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기준점을 화강암이라는 돌로 기준점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우리 주변 산에 무슨 돌이 많냐면 화강암이라는 돌이 많아요. 그래서 뭐 경주 가게 되면 화강암으로 뭐예요? 옛날 뭐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뭘 만들어 놓고 이 돌상을 만들어 놓고 돌상이 넘어져 갖고 이게 그냥 돌인지 불상인지도 뭐 그냥 거기 있는 게 다 유적이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돌이 많아서 그래, 돌이. 근데 어디는 일본은 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탑만은 목탑이에요, 목탑. 그 다음에 중국은 뭐예요? 전탑이라고 해서 뭐예요? 그 진흙탱어 있죠? 진흙덩어리. 그 구워서 만든 거 있죠? 글쎄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뭐 만들 때, 이런 삼각점 만들 때 뭐로 만들어, 이거? 돌로 만들어, 돌로. 이렇게 돌로 만들어 설치해서 산에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바로 뭐라는 게 이거 기초 측량인데 그 삼각점이 이 산에다 있죠? 이런 산에다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그 주위에 뭐라고 이거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을 작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점이 필요한데 근데 이 점간거리가 보통 뭐예요? 이 삼각점이 2km에서 얼마라는 얘기예요? 2km에서 5km예요. 근데 어느 지역은 요점하고 요점 거리가 5km라면 너무 멀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 보조점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보통 우리가 임야도는 가로가 뭐예요? 50이고 지적도는 40과 30이라 그랬죠? 근데 임야도는 50과 40이에요. 그러면 임야도는 축척이 몇 개라 그랬어요? 쓰는 축척이 두 개 쓴다 그랬죠? 두 개. 그죠? 그 6천하고 3천 이제 많이 쓰는 게 6천분의 1이에요. 얼마를 많이 쓴다고? 6천분의 1을 많이 써요. 그러면 실제 거리가 얼마냐면 5, 6, 30.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뭐라고?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러면 30만 센치예요. 왜? 이게 센치니까. 근데 이 센치를 뭐라고 이제 미터로 봤으면 3,000m예요. 3km예요. 3km.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3km니까 만약에 점간거리가 5km 나면 그 중간에 있는 뭐예요? 임야도를 작성하기에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점을? 보조점을 설치한다. 이게 보조점이 1km에서 3km 사이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지적 뭐라고? 지적 도건점이 있어요. 도건층에서 도건점 있죠? 그러면 이 도자이죠. 도자. 이게 도자가 보이니까 이 도건점은 주로 어디에다 설치해요? 시골의 도시에. 시골의 도시에. 그 도시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도건점들은 중간에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많이 발견이 돼요. 왜? 이게 그 구리하고 주석 섞어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원본 모양으로 전기가스 모양으로 만들어 놨고 뭐라 써 있어요? 지적 도건점이라 써 있고 뭐라고 옆 밑에다가 파주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만 이걸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측량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세부 측량 하는 거예요. 세부 측량.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111페이지에 그 111페이지 위에 세부 측량 나오죠? 삼각점을 뭐로 해서 기초로 해서 뭘 기초로 해서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그 지적도 임야도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일필지마다 중심으로 하는 측량이다. 써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분류는 뭐예요? 그 신계등록, 토지등 나오는데 뭐는 줄쳐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 경계보건 측량 그 용어가 나오는 거니까 줄쳐놓고 보겠습니다. 뭐라 했어요? 경계점을 뭐라고? 지상에 뭐예요?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경계보건 측량이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은 어디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지역으로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뭐라고 이게? 자, 그게 바로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다.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어디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모에 대비해서 경계에 대비해서 표시하게 하는 측량이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지적 현황 측량이니까 용어를 이해되세요? 하여튼 지적 확정 측량은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 개발 사업직에서만 하는 게 뭐예요? 현황 측량이고. 자, 그 확정 측량이고. 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 지상 경계가 아니라 뭐라고?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모에 대비해서 경계에 대비해서 표시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바닥 위치를 자,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황도 보게 되면 자, 필지가 수필지가 있으면 자, 어떤 식으로 이게 니은자 모양으로 뭐예요? 건물이 뭐예요?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철 모양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런 표시를 하는 게 뭐라고? 현재 상황을 건물의 현재 상황을 표시한다.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지적 측량 뭐가 나와요? 절차가 나오죠? 절차가 나오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지적 측량 절차를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일단 측량의 의뢰는 뭐예요? 의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의뢰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뭐예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수행자한테.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요. 자, 당연히 수행자한테 의뢰하니까 만약에 시험제 나와서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수행자가 의뢰를 받아서 수행계획서를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자, 1번 출시입니다. 그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을 때는 측량기간 일자 측량 수수료 등 기재한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어디다 제출해요?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죠?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그러면 항상 앞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반지 추적이나 삼각 측량 있죠?
삼각측량이란 말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이 시도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 삼각측량 얘기가 안 나오면 틀린 말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나오죠? 수수료는 수행자한테 지급하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조사 측량해서 자, 측량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지적 정리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써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뭐예요? 일필지 일부가 이런 식으로 일필지 일부가 자, 이 전이란 땅의 일부가 뭐예요? 집을 져서 용도가 달리되면 이 분할하라 그랬죠? 땅을 두 개는 하라 그랬죠? 근데 이 분할 측량을 뭐예요? 소유자가 안 해서 소관청에 했으면 그 측량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아내라는 얘기니까 소유권자한테 받아내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측량 수수료 언제까지 안 내면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방세 체납에 의뢰겠다. 그래서 거기 그게 무슨 수수료래요? 측량 수수료예요. 뭐 시험 문제 한번 나오는데 뭐라 나냐면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는 아무 틀린다니. 무슨 수수료라고? 측량 수수료다 보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112페이지 뭐예요? 자 3번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나오죠?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나오는데 거기에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5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간 무슨 기간? 측량기간. 자 이렇게 뭐예요?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검사니까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4일이다. 그런 얘기 4일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것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이 기간 있죠? 이건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 세부 측량에 관련된 기간이에요. 그러면 기초 측량에 관련된 건 기준점 얘기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요거는 여러분 일요일날 비가 왔고 어디고 인천인가 여기는 뭐예요? 그냥 간석도인가 어쩌고 부평 이쪽 막 물 받아야 됐다 그랬죠? 파주는 참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뭐 여기 끝도 없죠 여기는. 아주 만약에 남북 통일되면 뭐 아주 전초기지로서 아주 부지런히 잘 살고 계세요. 이사 가지도 마시고 전초기지로서 뭐 훌륭한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전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거기. 그 지금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외국에 뭐 장흥 무슨 이쪽 있죠 거기 벽제 뭐 이런 백제인가 어디 그런 데 있죠 거기. 그 전철역 전철이 아니라 그 기차역 있어요 지금?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철도는 그냥 그거 철거하는 데도 돈 들어가니까 내비둔 거죠 지금. 기차 다녀요 거기? 곡시 다닙니까? 그래요. 난 이곳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다니는 거구나 지금. 그 시험에 안 나는 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야 거기 가서 막 막걸리 먹고 막 그랬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하여튼 그러면 여튼간에 예컨대 만약에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서 비가 많이 왔는데 자 금융동에 있죠? 이 금융동에 만약 여기서 이제 경계보건 측량 하고 싶어요. 무슨 측량 하고 있다고? 경계보건 측량을 하고 싶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이 기준점이 유실이 돼 버렸어. 유실돼서 이 기준점을 몇 개를 21개, 21점을 뭐예요? 설치하고 하자. 그 얘기야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금융동에서 여기 바로 옆에가 금융동이라면서요. 금융동에서 경계보건 측량하려면 그 측량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금융동에서 경계보건 측량 있죠? 뭐 생각해 5일이지. 눈에 띄는 게 5일 보죠. 배운 게 5일인데 무슨 딴 생각을 해요. 며칠이라고 이거 5일이에요 5일. 그러면 기준점을 21개 설치하려면 여기 이제 몇 개까지가 15개 뭐예요? 15개 이해까지가 며칠이 걸리고 이거 4일이 걸리고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하나부터 4개까지 있죠? 4점까지가 뭐예요? 하나부터 4점까지가 며칠을 플러스 하라는 얘기니까 1일을 플러스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부터 4개까지니까 이게 19개니까 21에서 19개면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이전에 왔죠? 이것도 1일을 플러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준점이 21개를 설치할 때는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6일이 걸린다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하는 거 며칠이고 이건 5일이 걸리니까 총 합하면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11일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이렇게 섞어서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금융동에서 뭘 하고 싶다고 경계보건 진짜 내 땅이 누가 하고 지금 옆집 뭐예요? 옆집 놀분해하고 뭐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다툼이 있다는 게 다툼이. 그래서 이걸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내 땅이 얼마인가 경계를 복원해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측량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방금 여기서 수행자한테 가라니. 수행자한테. 그 수행자가 그 옛날로 따지면 그 대한지적공사 있죠? 지금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얘기하는데 더 헷갈리시겠어요. 근데 그 대한지적공사가 어딘지 모르면 어디 찾아가면 돼요?
그 시청가라는 얘기, 시청 가면 그 파견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청 가다 보면 어디다 신청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에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수행자한테만 의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행자가 접수받았죠? 측량하죠? 그러면 금융동에 나왔고 뭐예요? 뭐 할 때 이 경계보건 측량할 때 며칠 걸린다는 게 이게 5일이다. 이게 5일이에요. 그죠? 근데 수행자가 뭐예요? 측량하려고 했더니 천재지변에 비가 많이 와갖고 뭐예요? 유실돼 갖고 그 주변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준점이 없는 거야. 그럼 이 기준점을 뭐 해줘야 돼, 이제?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설치 거기다가. 근데 설치하는데 몇 개를, 만약에 뭐예요? 19개를 설치하겠다, 19개를 설치한다는 게 19개를. 19개 설치하려면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몇 개? 4일이니까. 19개는 15개 초과죠? 초과하는데 뭐예요? 몇 개가 지금? 4개만 초과니까. 4개만 초과니까. 자, 며칠 거니까 하루 더 있어야 되죠? 요게 며칠이라는 게 이거? 5일이죠? 그럼 총 따지면 이 경계보건 측량은 며칠이니까 이게 5일이고 기준점이 5일이니까 총 합하면 더하면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10일이다. 그 문제를 15회 때 한번 딱 내고 그 인간이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건 두 개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물어볼 때는 뭘 많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일이고. 근데 이 경계보건 측량은 뭘 안 하니까 검사를 안 하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5일이다. 그런 얘기 지금. 이해했죠? 근데 이걸 원래 나눠서 내는데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시험 문제 내는데 그 해에 15회 때 뭐예요? 그걸 같이 하고 뭐예요? 죽었는지 그 충격이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라는 얘기, 이해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놨는데 누구하고 성질 급한 그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수행자하고 뭘 했다는 얘기 이거.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를 몇 시까지 끝내자고 20일까지 다 끝내자고 합의를 하면 자, 몇 분의 몇이 4분의 3이 이게 무슨 기간이고 측량 기간이고 몇 분의 몇이 4분의 1이 무슨 기간이라는 게 이거. 검사 기간. 그래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 뭐라고 22일 문제 나오면서 검사 기간이 며칠이냐 4, 5 얼마라고 이거 5일이라고 답으로 나왔다. 15일. 25일은 뭐라고 이거 측량 기간인데 뭘 시험 문제 냈다고? 검사 기간이 며칠이라고 5일이다. 그걸 시험 문제 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그래서 자, 줄 치세요. 며칠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며칠? 4일.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자, 그래서 측량기간 5일은 무슨 측량이고 이게 세부 측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기초 측량인데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고 4일이고 초과는 뭐예요? 4일에 초과는 몇 개마다 4개까지마다 뭐예요? 1일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모여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 그 합의에서 정하되 전체 기간의 몇 분의 몇이 4분의 3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은 뭐라고 이거? 검사기간이다. 검사기간. 자, 이해했죠? 그래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